안녕하세요. 이복선입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64살 먹도록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다고 자부했는데 내 눈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을 못 봤으니 말입니다. 34 아들 도윤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하던 아이가 한 달, 두 달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전화를 걸면 늘 며느리 서아가 받더라고요. 어머님 도윤이 샤워 중이에요. 어머님 도윤이 잠깐 나갔어요. 어머님 도윤이 회사 일로 바빠서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시어머니 전화 받기 싫어하는 며느리들 많다는데 우리 서아는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 계속 이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돈 얘기였어요. 도윤이가 결혼 준비할 때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1,000만 원을 통장 하나 만들어서 공동 명의로 했거든요. 제가 도장 보관하고 있고요. 급할 때 쓰라고 했는데 도윤이가 갑자기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빠듯해서 당분간 용돈은 못 드릴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아는 명품 가방에 온갖 뷰티 시술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은행 가서 비상통장 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34살 아들이 엄마 몰래 돈 빼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숨기나 싶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반찬 싸서 갔어요. 현관에 우편물이 쌓여 있길래 정리해 주려고 했더니 서아가 휙 가로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봤어요. 법무법인 하연이라고 쓰인 서류 봉투를요.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 무슨 법적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서아가 그냥 부동산 관련 서류예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해서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어요. 거기 계신 김만수 씨랑은 원래 안면 있던 사이거든요. 만수 씨, 우리 도윤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자주 봐요. 아, 복선 씨. 요즘 도윤 씨 잘 못 봐요. 대신 며느리가 매주 수요일 오전이면 어디론가 나가시더라고요. 규칙적으로요. 매주 수요일 오전? 서아가 무슨 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가는 걸까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이사할 때 비상용으로 열쇠 하나 받아뒀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는 만약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하면서 도윤이가 직접 준 거였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서아가 나간 걸 확인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도윤이 출근했나 싶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침실 한쪽에 미니 금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열지 고민하다가 비밀번호를 짐작해 봤어요. 그때 생각난 게 서아가 키우는 강아지 봉구예요. 반려동물 등록번호 끝 6자리로 해봤더니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걸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아파트 증여 계약서가 있는데 도윤이가 서아한테 집을 다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종신보험 서류도 있는데 보험금 수익자가 서아 혼자더라고요. 가장 무서웠던 건 백지 위임장이었어요. 도윤이 서명은 되어 있는데 내용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서아가 도윤이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였어요. 서아야, 나 지금 너희 집에 있는데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어머님? 집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비상열쇠로 들어왔지. 괜찮다고 하지 마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집에 와. 서아가 부랴부랴 들어오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미리 얘기를 하셔야죠.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 모르게 하고요. 서아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동안 혼자 벌어서 모은 돈이랑 땅이 좀 있는데 도윤이한테 맡기자니 아직 어린 것 같고 해서 말이야. 서아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땅을 갖고 계세요? 시장 뒤편에 상가 부지가 좀 있지. 요즘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해서 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 그리고 예금도 좀 있고. 아, 그러시구나. 그런 중요한 자산들은 잘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말인데 내가 관리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때부터 서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그런 중요한 일은 전문적으로 해야 해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은 가족 명의로 증여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효율적이고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결제권이랑 도장을 제가 맡고 있어야 편해요. 그래야 필요할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죠. 어머님께서 일일이 은행 오가실 필요도 없고요.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보험 같은 것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큰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잖아요. 보험을 왜? 당연히 가족들 생활비 때문에죠. 특히 도윤이는 아직 어리고 회사도 스타트업이라 불안정하잖아요. 어머님한테 뭐 생기면 도윤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보험이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죠. 이때 서아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벌써 보험금을 받은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서아야, 그런 일들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물론이죠. 결제권이랑 도장이 제 손에 있으니까 뭐든 가능해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도윤이를 이용해서 나까지 노리고 있구나. 그래, 알겠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어머님, 이런 건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끌수록 손해예요. 서아가 재촉하는 게 더욱 확신을 줬어요. 정말 급한가 보구나. 며칠 뒤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이번엔 직접 받더라고요. 엄마? 도윤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괜찮아요. 도윤아,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집에 갈 수 있을까? 서아 없을 때 말이야.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아들이랑 둘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 서아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34살 먹은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도윤아, 내가 그런 아이였나? 엄마가 언제 며느리 험담했니? 그냥 아들하고 할 얘기가 있다는 건데.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뭐? 도윤아, 너 정말 이상해졌다. 그날 밤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이 대학 동아리 친구인데 가끔 안부 묻곤 했거든요. 진우야, 나 도윤이 엄마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우야, 우리 도윤이 요즘 어때? 연락하고 지내? 아, 도윤이요? 요즘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엔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왜? 뭔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신혼이니까 바쁜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 가끔 연락이 와도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 대고 안 나오고요. 진우야, 솔직히 말해봐. 서아 어때? 어머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괜찮다. 내 생각을 말해봐.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도윤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스트레스? 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서아가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진우야, 혹시 도윤이가 보험 얘기한 적 있어? 보험료? 갑자기 큰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큰 보험을 드냐고 물어봤더니 서아가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서아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도윤이를 타겟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어머님, 일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녹음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류도 원본이 있어야 하고요. 원본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한번 접촉해서 더 명확한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다시 한번 서아를 불러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죠.
며칠 뒤 서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아야, 지난번에 얘기한 거 결정했어. 집에 와. 정말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와서 얘기하자. 서아가 평소보다 빨리 왔어요. 표정도 들떠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땅도 예금도 보험도 다. 정말이에요? 어머님, 현명한 결정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서아야, 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뭐든지 물어보세요. 보험 얘기를 하더라고. 만약에 나한테 뭔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 어머님이 원하시는 만큼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5억에서 10억 정도로 하죠. 그렇게 많이? 그럼 그 돈은 누가 받는 거야? 당연히 가족이 받죠. 도윤이랑 저랑요. 둘이 나눠서? 이때 서아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보통은 배우자가 일괄로 받아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도윤이는 아직 그런 큰돈 관리할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다 받는다는 얘기야? 관리를 제가 한다는 거죠. 물론 도윤이 목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서아야, 솔직히 말해봐. 혹시 나한테 빨리 뭔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야, 내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야? 당연히 도윤이가 내야죠. 어머님, 보험인데. 도윤이 월급으로 그런 큰 보험료를 낼 수 있어? 그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 혹시 우리 집 비상통장에서 빼서 쓰는 거야? 이때 서아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반년째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님, 그건 도윤이가 필요해서. 도윤이가? 도윤이는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자기 돈인데. 서아가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어머님한테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서아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도윤이는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도윤이가 알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도윤이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안 돼요. 왜 안 돼? 알고 있다면서? 지금 도윤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서아야, 너 완전히 거짓말쟁이구나. 도윤이 오늘 휴가야. 어제 전화했을 때 집에 있다고 했거든. 서아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뭘 오해해? 내가 우리 도윤이 조종해서 내 돈 빼내고 집까지 증여받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는 거 말고 무슨 오해가 있어? 어머님이 어떻게 그걸. 이때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도윤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야? 서아가 급하게 집에 와야 한다고. 도윤아, 와서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뭔 일인데? 둘이 왜 이렇게 심각해? 제가 도윤이한테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비상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 서아의 계획까지 다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서아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도윤아, 내가 직접 확인해봐. 서아한테 물어봐. 집증여 계약서 얘기, 보험 얘기, 비상통장 얘기 다 말이야. 서아야, 진짜야? 엄마 말이 진짜야? 서아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윤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살려면 어떻게든 해야 했잖아. 뭘 어쩔 수 없었어? 뭘 해야 했어? 도윤아, 너 월급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야? 이용이 아니라 투자야. 어머님, 나이 생각해봐. 언젠가는 다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때 도윤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거죠. 서아야, 너 정말 미쳤구나.
우리 엄마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야? 보험 얘기는 뭐야? 나 몰래 보험 가입하려고 했던 거 맞지? 서아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 지금 생활이 싫어. 이렇게 쪼들리면서 사는 거. 정말 싫다고. 친구들은 다 남편이 능력 있어서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래야 해? 그럼 처음부터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왜 결혼했어? 처음엔 너 나름 괜찮을 줄 알았어. 스타트업이라길래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몇 년째 이 모양이잖아. 도윤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서아야,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야? 나랑 결혼하는 것도 엄마 재산을 노린 것도?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기회가 생겼으니까 활용한 거지. 어차피 시어머니 재산은 언젠가 우리 거 될 건데. 이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말했죠. 서하야, 내 재산이 언젠가 너희 거라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님,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한테 맡기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소리야. 정말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게 할 줄 알았어? 서아가 그제야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표정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뭐야, 그럼 저한테 다 거짓말 하신 거예요? 땅도 예금도 다 거짓말이고? 땅이랑 예금은 진짜야. 하지만 절대 내 손에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서아가 갑자기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저한테 사기를 친 거잖아요. 저 믿고 계획 다 세웠는데. 사기? 내가 나한테 사기친 거지. 내가 언제 너한테 사기쳤어?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맡기시겠다고. 약속?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것뿐이야. 이때 서아가 완전히 이성을 잃더라고요. 갑자기 제 쪽으로 달려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돈 내놔요.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값이라도 받아야겠어요. 뭔 소리야, 너 미쳤어? 서아가 제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서류들 내놔요. 그거 없으면 어머님도 곤란해질 거예요. 제가 가방을 꽉 붙잡고 있는데 서아가 막 잡아당기면서 위협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까지 조용히 해드린 거 고마워하세요. 이걸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머님도 무사하지 못해요. 뭘 신고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불법 침입이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금고 뒤져본 거잖아요. 그 집이 누구 집인데? 우리 아들 집이잖아. 그리고 열쇠도 도윤이가 준 거고. 도윤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더라고요. 서아야,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아, 당신도 결정해야 해. 어머니 편에 설 거야, 아내 편에 설 거야? 당연히 엄마 편이지. 내가 잘못한 거잖아. 서아가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돌아버리더라고요.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가서 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 내 인생 망친 거 다 갚아줄 거야.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서아 눈이 완전히 돌아간 상태였거든요. 도윤이가 제 앞을 막아서면서 소리쳤어요. 서아야, 정신 차려. 칼 내려놔. 비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희 때문이야. 처음부터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스타트업. 대박 난다더니 뭐야? 몇 년째 쪼들리면서 살게 만들고.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나를 속였어? 속인 게 아니야. 기회를 만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다 망쳐버렸어.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경찰이 온 거였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거든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서아가 그 소리를 듣고는 더 당황하더라고요. 경찰? 누가 신고했어?
내가 했어. 너 같은 사기꾼은 감옥에 가야 해. 경찰이 들어오자 서아가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더라고요. 그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고 서아를 체포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협박 혐의로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런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도윤아, 나 없이 어떻게 살 거야. 나한테 다 의존하면서 살던 주제에. 서아가 끌려간 후에 도윤이랑 둘이서 앉아 있는데 도윤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서아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아이가 너무 교묘하게 접근한 거지. 하지만 엄마 말을 안 들은 건 제 잘못이에요. 서아가 엄마 나쁘게 말할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 했는데? 엄마가 간섭이 심하다고 우리 살림에 너무 끼어든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한다고. 그런 소리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피한 거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아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도윤이가 그렇게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다행스러웠어요. 도윤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회사에서 휴직하고 상담 받아보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속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게 좋겠다. 천천히 생각해봐. 재판은 몇 달 후에 열렸어요. 진우가 증인으로 나와서 서아가 도윤이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증언해줬고 김만수 씨도 서아의 수상한 행동들에 대해 증언해줬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녹음한 내용이었어요. 서아가 직접 자백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서아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우겼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주겠다고 했다는 둥, 남편 몰래 한 게 아니라는 둥.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결국 서아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도윤아, 엄마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테니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가렴. 그 이후로 도윤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회사도 휴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동네 공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적어졌지만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6개월 후에 교도소에서 서아 편지가 왔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출소하면 다시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가 편지를 보고는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서아가 진짜 뉘우치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도윤아,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진짜 뉘우쳤다면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편지를 보내서 다시 흔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너를 조종하려는 거 아닐까? 도윤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편지를 찢어버리더라고요. 엄마 말이 맞아요. 진짜 뉘우쳤다면 저희를 편하게 놔뒀을 텐데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뭔가 바라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에 면회도 가지 않았어요. 대신 둘이서 서아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내 없이도 잘 살고 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도윤이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공방에서 가구도 만들고 소목일도 배우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가고 있어요.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훨씬 만족스러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데 살고. 그런 것보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든 누구든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